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약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저 축식주의자 유튜브 채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요, 어쩌면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1탄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거대한 똥을 쌌죠. 그 이후 과연 대한민국 축구 감독이 누가 될지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여러 감독들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군에 올라 있는 감독들 중 몇 명을 추려서 이렇게 분석하는 콘텐츠를 앞으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1탄입니다. 오늘 1탄으로 과연 누구를 다룰 것이냐? 네, 여기 나타나 있듯이 제시 마치 감독을 첫 순서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결정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오래전부터 언급된 사람이 아니라 최근에 갑자기 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뜨게 된 원인으로는 스포츠조선의 단독 기사가 있었죠. 2024년 4월 29일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에 의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의 면접을 마친 후 대한축구협회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종 후보로 3명을 추린 상황에서 마치 감독이 1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뒤 제시 마치 감독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는데요. 여러 개의 키워드로 제시 마치 감독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 마치 감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73년 11월 8일 만 50세이고요. 감독 커리어로는 미국 대표팀 수석 코치를 시작으로 몬트리올 임팩트, 프린스턴 타이거스에서 수석 코치를 지냈고 뉴욕 레드불스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프로축구에서 활약을 했죠. 이후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RB 라이프치히 수석 코치, FC 레드불 잘츠부르크, 다시 RB 라이프치히의 감독,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 FC의 감독으로 이렇게 유럽에서의 감독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입니다. 제시 마치 감독의 국적이지요. 만약에 제시 마치 감독의 부임이 현실이 될 경우 사상 첫 미국 출신 A대표팀 감독이 됩니다. 또한 2010년에 밥 브래들리 당시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코치로 부임하면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미국은 잉글랜드와 1대1로 비기는 등 1승 2무 무패로 8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감독은 밥 브래들리였지만 실질적인 감독은 제시 마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 브래들리 감독이 미국 국대 감독 이후 커리어가 부진했다는 점, 반면에 제시 마치 감독은 이후 유럽에 진출해서 성과를 냈다는 점, 제시 마치 감독이 현재 내세우는 전술과 그때 당시 미국 대표팀이 구현했던 전술이 비슷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통해 팬들은 당시 미국 국대의 실세로 제시 마치 감독을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레드불입니다. 그의 감독 인생과 전성기는 모두 레드불이 함께했습니다. 제시 마치 감독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시기는 MLS, 미국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에 있는 팀 뉴욕 레드불스 시기였습니다. 첫 시즌이었던 2015 시즌 1위를 차지하면서 MLS 서포터즈 실드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에는 MLS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당시 40대의 젊은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지요. 레드불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유럽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독일에 있는 RB 라이프치히의 수석 코치직을 맡겼고 당시 감독이었던 랄프 랑닉의 밑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에 있는 FC 잘츠부르크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2019-20, 2020-21 시즌에 리그 우승과 컵대회 우승을 하는 더블을 달성하며 유럽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 RB 라이프치히의 감독이 되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리즈 유나이티드로 옮겨가며 유럽에서의 감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오타네요. 제시 마치 감독이 한국 선수와의 인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황희찬 선수와의 인연 말입니다. 2019-20 시즌에 FC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감독 생활했을 때 황희찬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당시 팀의 핵심적인 선수였습니다. 엘링 홀란드, 미나미노와 함께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면서 FC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약진을 이끌었습니다. 리그에서 11골 13도움, 합산 16득점 21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리그에서 유일하게 10득점 10도움을 한 텐텐을 달성한 선수였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독일 분데스리가의 RB 라이프치히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황희찬 선수를 잘 활용한 만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전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전술적인 특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축구 성향입니다. 포지션은 4-4-2, 4-3-1-2 또는 4-2-3-1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포지션이 바뀌어도 공격 축구라는 색깔은 잃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득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축구를 지향하는 제시 마치 감독의 풋볼 성향입니다. 두 번째, 전방 압박이 강력합니다. 제시 마치 감독의 축구에서 공격 축구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전방 압박입니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전진하고 득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레드불 산하 축구단에도 이 팀 컬러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만약에 제시 마치 감독이 한국 국대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이재성 선수가 중용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재성 선수의 왕성한 활동량, 압박 능력, 기회 창출 능력은 제시 마치 감독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젊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기용합니다. FC 레드불 잘츠부르크 시절 엘링 홀란드, 미나미노 타쿠미 등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을 바꾸며 오스트리아 리그를 그야말로 씹어먹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로테이션을 활용해서라도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유형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제시 마치 감독이 국대 감독이 된다면 어떤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기용될지 살펴보는 것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단점 및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지 않은 최근 커리어입니다. 최근 감독 커리어가 좋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RB 라이프치히에서의 감독 생활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의 감독 생활 모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위권 이내의 상위 자리를 유지하던 팀인 RB 라이프치히가 리그 10위권에 머물게 한 일 때문에 감독으로 부임한 지 반 시즌 만에 경질이 되었습니다. 후임자였던 테데스코 감독이 팀을 안정시키며 10위권을 4위로 올린 것과 비교하여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23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시절에는 4승 6무 10패를 거두며 경질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만 RB 라이프치히 시절 때에는 아내가 유방암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 심리적인 문제가 부진에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비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점과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죠. 감독 시절 전성기로 평가받는 레드불 잘츠부르크 시절에도 언급되는 단점입니다. 물론 변명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보드진과의 마찰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 밸런스 잡는 능력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후 RB 라이프치히, 리즈 유나이티드와 같은 이후의 감독 커리어에서도 계속 드러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삼선 미드필더 진입니다. 제시 마치 감독의 메인 포지션은 4-4-2 전술입니다. 그의 중앙 포미들 전술에서는 높은 활동량과 측면 미드필더들의 압박 가담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포백을 보호하는 홀딩 미드필더 형태는 제시 마치 감독의 축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포지션입니다. 이렇기에 삼선 미드필더들은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많은 체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삼선 미드필더진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공수간격이 벌어져 위기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삼선이 단점으로 꼽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우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봉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EPL이라는 최상위권 축구리그에서 활동한 만큼 연봉으로 적어도 225만 파운드, 하나로 약 38억 원 정도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10위권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감독으로서 높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그리고 위약금을 물어주는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축구협회가 과연 225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거액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제시 마치 감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생각, 고칠 점, 느낀 점 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감독 시리즈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는 축식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